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하수에서 짠물이 올라와 피해를 입고 있는 온실 농가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해서 2년간 원인 조사가 실시됐었는데요. 오히려 농민들이 지하수를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의외의 결과가 나와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진상면 일대 지하수에서 염분이 나와 작물이 말라 죽기 시작한 건 지난 2013년 초. 농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 제기하자 이듬해 도와 광양시, 수자원공사가 3억 원의 용역비를 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조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흘러나온 용역사의 결론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원인은 농민들의 과잉 양수. 겨울철 수막 재배를 위해 지하수를 끌어쓰다 보니 바닷물이 침투했다는 겁니다. 농민들은 엉터리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간정을 전혀 쓰지 않는 여름에도 배추를 심으면 고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용역사의 그런 결과보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수긍할 수 없고. 농민들은 한 발 나아가 바닷물을 차단할 수중보 설치와 겨울철 농업용수 추가 공급 등 실제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고 2년여 짠물 피해로 누적된 농가의 피해 보상 문제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요구사항들이 쉽게 협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사안이라며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들도 좀 난감합니다. 이제 농업 관련 부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농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어떠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아직 공식 결과 발표도 하지 못한 단계에서 진퇴양난에 몰린 용역사는 언론 접촉을 피할 정도로 난감해하는 상황. 광양시 등도 다음 달 초에는 최종 결과 발표와 함께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특별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이용재, 임명규 의원이 각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약속하며 경쟁에 나섰습니다. 제10대 도의회 하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이 오늘로 예정된 가운데 이 의원과 임 의원은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에 고교 무상급식 요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그간 도의회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지지부진했던 상임위 인터넷 생중계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찬성 입장과 관철 의지를 밝혀 추후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여수해안의 아름다운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시설을 섬과 연계해 숙박을 유도하는 체류형 관광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백야도항을 출발해 화정면 하와도와 낭도 등을 돌아보는 차도선. 여름 관광을 섬에서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섬에 도착도 하기 전에 사진도 찍고 지도를 보며 섬 체험거리를 미리 챙깁니다. 드디어 하와도 도착. 가족끼리 또는 친구들끼리 섬 내 숲길을 걸으며 열매를 따거나 아름다운 꽃향기도 맡아봅니다. 탁 트인 해안가를 끼고 돌 때면 시원한 바닷바람이 발길을 머물게 합니다. 관광객들은 단순히 섬을 방문하는 데서 벗어나 둘레길을 산책하고 직접 체험하며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인천서 사는데 너무 이쪽으로는 와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너무 좋단 말만 들었지 와서 보니까 진짜 힐링되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최근 단체 관광객을 중심으로 여수 지역 섬을 찾는 외지인들의 발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10만여 명 늘어난 32만 명이 섬을 찾았습니다. 특히 섬과 연계 육지 관광시설을 돌아보며 하루 이틀 지역에서 먹는 체류형 관광 상품이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 친구 모임에서 같이 이렇게 여수로 오게 되었습니다. 2박 3일 일정인데 오늘 2박째입니다. 오늘 2박째고 케이블카도 타고 또 야경도 보고 할 계획입니다. 여수 해안의 크고 작은 섬들만 모두 300여 개. 그동안 사실상 버려졌던 섬들이 매력 있는 관광지로 빠르게 바뀌면서 체류형 관광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하면 여행, 여행하면 여수!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시가 올 한 해만 관대 지역에 220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밝은 도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 1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데 이어
올해 모두 220만 그루를 식재해 370만 그루의 나무로 지역을 단장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민선 6기 4년간 300억 원을 투입해 모두 1,000만 그루를 심겠다는 계획에 맞춰 내년에는 280만 그루를, 내후년에는 350만 그루의 나무를 지역 곳곳에 심을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힐링과 관광을 접목한 헬스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제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헬스 투어 프로그램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와온해변, 조계산 힐링센터 등 주요 관광지를 돌며 건강교육, 웃음치료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모두 17개 코스로 운영됩니다. 순천시는 올해 모두 4차례의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선호도 등을 반영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이후 광주 전남 지역 경제도 분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됐습니다. 환율 변화에 따라 지역의 주력 산업 수출 전선이 요동치게 됐고 실물 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올해 초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금값이 다시 탄력을 받고 오름세로 향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금시장은 거래량이 급증하고 금값은 그램당 5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금값이 오르면 반지나 목걸이 등 귀금속 판매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금값이 안정되어 영업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블랙시트 이후로 금값이 많이 올라서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미국 달러화나 일본 엔화는 꾸준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일본차와 경쟁해야 하는 기아자동차는 유럽 등지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유럽 시장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경우 프리미엄 가전제품 등 내구재 수출 여건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나아가서는 또 가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여행업계도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해외여행 상품 대부분이 이미 예약과 결제까지 완료된 상태라 갑작스런 계약 해지 사태는 없겠지만 환율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신규 예약이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이번 사태가 지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관련 업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위원장 선출 일정을 8월 중순으로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27일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당은 8월 13일, 전남도당은 8월 16일 시도당 개편 대회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전국 시도당 위원장 가운데 권역별 대표가 최고위원에 임명될 예정이어서 광주와 전남, 전북 시도위원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름철 적조 예방을 위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적조 공동 방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해양수산부, 경상남도와 함께 해당 시군이나 기관에서 보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9척의 황토 살포선과 살포기 16기, 적조 방제용 바지선 26척 등을 상호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고밀도 적조 발생 때 경상남도와 적조 방제 장비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밤바다 경관 조명을 보호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돌산공원에서 종화동에 이르는 길이 7.3km의 해변 주변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숙박시설과 음식업소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경관을 훼손하는 것을 막을 계획입니다.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여수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라남도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신청해 내년 말쯤 조명환경 규제안을 만들 방침입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이 공동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9월 통합됐지만 그동안 광주와 남학사무소에서 각각 업무를 수행해온 광주 전남연구원은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임시청사로 사실상 이전을 마무리하고 공동 연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 달 13일 입주식을 열 계획이며 나주시에 부지 제공이 완료되면 독립청사 건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부지방은 마른 장마 속에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경기도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서울이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고요. 대구도 2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중부 내륙 곳곳에서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종일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20에서 60mm가량 예상되고 늦은 밤부터는 남부지방으로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과 경남이 5에서 30mm, 전북과 경북으로도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제주 남쪽 먼 바다에 위치했는데요. 오늘 차츰 북상해 제주 부근까지 올라오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늦은 밤에 남부지방에 비를 뿌리겠고요. 중부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도 선선합니다. 서울이 20.9도, 전주 19.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주 29도, 울산도 25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내시였습니다.